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짚어볼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일단 전일장부터 복기를 좀 해보면요. 외국인이 7조 원가량 매도하면서 사상 최도의 1일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 매도세를 받아냈던 건 개인이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반도체는 쉬어갔던 가운데 대형주 단에서는 현대차가 지수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주말 여기에 3일절 연휴로 하루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장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이 키워드 중동 지정학적 위기와 관련된 내용들 아닐까 싶은데요. 다행히 미증시는 반응이 좀 제한적이었던 가운데 비트코인 앞서 체크해 보셨던 것처럼 상승하고 있습니다. 섹터 단에서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외에도 엔비디아가 광자공학 기업인 루멘텀과 코이어런트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광자 그리고 또 광통신 관련주에 미칠 영향 함께 주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개막을 했습니다. 삼성, LG, 통신 3사, 여기에 현대모비스가 퀄컴과 함께 6G 연합에 함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뉴스가 미칠 영향도 개장 이후에 주시해 보시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중동이다 보니 중동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 장기 누적 갈등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작년 6월 12일에 전쟁이 있었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과 이란이 대화를 하는 듯 보였으며 최근에는 제네바에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긍정 결과는 나오지 못했고요. 주말 사이 미국이 결국 이란을 대상으로 Operation Epic Fury, 장대한 분노 작전을 개시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28일 낮 영상을 통해서 공격을 확인했고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역시 사실상 봉쇄가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각으로 새벽 5시쯤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폐쇄를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에는 공격을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이란 공격 의도는 분명합니다. 중동 안보, 이란 정권 교체라는 이 큰 맥락, 트럼프도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기도 했었죠. 다만 이면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전략도 숨어 있고요. 에너지 패권과 관련해서도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란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맥락도 담겨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동 전쟁의 핵심은 유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바로 이 지점,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데요. 세계,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에너지 목줄로 불립니다. 보시듯이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에서 30%를 담당하고 있고 LNG 역시 20%가량 담당. 한국은 특히나도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자, 에너지 시장 지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간밤 고점에서는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다만 호르무즈 관련 뉴스를 소화하면서 다시 상승폭을 7에서 8%대로 올려잡았습니다. 현재는 다시 또 축소 중인 만큼 유가 상승 추이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고요.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카타르가 LNG 시설과 관련해서 가동 중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35% 올랐고요. 한국과 일본과 관련된 아시아 지표 JKM 마커 역시 24%, 현재 시각으로 오후 1시 기준으로 24%나 급등세를 연출해냅니다.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유가 전망과 관련해서는요. 첫 번째 앞서 언급해드렸던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쟁 발표 이후에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발표했죠. 다만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우드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라면 이 증산분 역시 무용지물이라고 봤습니다. 사실상 앞서 언급해드렸듯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된 상황인 만큼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장기화 여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클레이즈 보시듯이 하루 만에 유가 전망을 또 올려잡았고요. 하나증권의 시나리오별 전망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상의 시나리오는요. 이 갈등이 1에서 2주 동안 지속이 되는 시나리오로 이 경우에는 유가 상단 전망은 $60입니다. 기본 시나리오 1에서 2개월 동안 갈등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는 $90까지 오를 수 있고요. 최악의 상황,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와 함께 주변국 정유시설 역시 타격받는 상황에서는 유가는 $12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은 단기 하방 요인입니다만 코스피는 빠르게 회복세를 보입니다. 보시듯이 한 달 이후에는 상승으로 방향성을 돌린 모습이죠. 이번에도 좀 비슷합니다. 증권가 전망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하나증권 지난주 금요일 패시브 리밸런싱을 소화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는데 이번 주에는 사실 외국인 수급 유입 기대감도 있었지만 보시듯이 이 중동 리스크 일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5천억 원 내에 순매도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호재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은 일시적이고 회복도 빠를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미래에셋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지표들,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지표들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죠. 28일은요, 보시듯이 전쟁 발표 전의 수치입니다. AI 투자가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예상을 웃도는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서 보시듯이 EWI ETF는 그래도 올라줬지만 야간 선물은 0.4%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현지 시각 기준으로는 1일, 우리 시간으로는 2일 새벽에는요. 간밤 EWI ETF가 2.5% 하락 마감했습니다. 즉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은 하방 요인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만 미증시 반응처럼 제한적일 가능성 주시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 참 다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만 앞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 달러 강세 속에서 지금 NDF 환율상으로는 1,460원 가까이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유가 그리고 원달러 환율 주시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섹터별 영향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수출이 견고하다는 맥락인데요. 보시듯이 반도체 수출은 2월에도 순항을 지속합니다. 특히 디램 가격의 상승세에 기반해서 디램 수출세도 견고한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전쟁 전인 현재 시각 28일 약세를 반영하게 되겠고요. 간밤 엔비디아가 좀 반등을 해준 건 긍정 요인이나 앞서 언급해드렸던 중동 불화감 그리고 그간 상승에 따른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반도체 전반 출발은 하락일 가능성 열어두셔야겠습니다. 기타 섹터별 영향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 마찬가지로 장기화 시에는 유가가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운임지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가능성이 있겠고요. 정유도 마찬가지로 재고평가 이익을 단기적으로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고를 유가 상승에 따라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유 섹터 역시 기간이 중요하겠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진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열어두셔야겠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섹터 역시 원자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마진 부담이 커질 가능성 있습니다. 항공주도 마찬가지로 유가 상승에 따른 마진 부담감, 여기에 수요 둔화 역시 부담이 되는 요소고요. 수출 기업들 앞서 언급해드렸듯 운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나 마진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중동 프로젝트 차질 우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은 아직까지 피해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방산주, 단기적인 강세 요인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방산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만큼 개장 이후에 방산주들 주가 반응성 함께 주시해 보시죠. 자,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 장기화라는 키워드인데 시장 그리고 섹터에 미칠 영향이 결국 이 기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간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도요. 장기화를 키워드로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말말말을 통해서 이 장기화 관련 키워드 힌트를 좀 얻어보면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 4주에서 5주라는 기간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4주에서 5주라는 기간, 일단 하나증권의 유가 전망상 기본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보시듯이 지상군 투입,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필요시에는 투입하겠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을 합니다. 여기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듯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폐쇄를 공식 발표한 상황이죠. 지나가는 선박을 모두 불태우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단기간에 끝날지 장기전일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장기간 이어지면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등등 셈법은 복잡해지는 만큼 계속해서 전개 상황 우리 시장 개장 이후에도 주시해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김영재 부장과 함께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중동 관련 내용들 자세하게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자, 우리가 연휴를 보내고 온 사이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듯 중동과 관련된 내용들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일단 글로벌 증시 상승률 함께 보시면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니케이 일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2% 넘게 하락 마감했지만 낙폭을 줄이고 마감을 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플러스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사실 강세장을 겪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중동 리스크 큰 영향이 있을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제 이란 공습 사실 지난주부터도 조짐이 좀 있었던 거로 보고 있어서 시장에는 이미 조금 어떤 방산주의 상승이라든지 뭐 해운주 해운주는 아니지만 관련주 주식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면은 충분히 보여왔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미국 증시가 혼조세 마감했고 뭐 아시아 증시는 상해 증시 빼고는 사실 대부분 좀 하락을 했는데 국내 증시도 약간 뭐 초반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변동폭은 어제 아시아 증시보다는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의 어떤 영향을 좀 더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물 ETF가 지금 EWY도 뭐 2.5% 정도 하락했다가 시간에서는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초반 하락 이후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으로 마감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내 증시가 사실 해외 증시랑 다르게 확실한 점은 글로벌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1, 2위라는 점인데요. 따라서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저점 매수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막대한 자금을 지금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다른 나라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꼭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를 비롯해 뭐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해서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라든지 이것이 뭐 무산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이 가장 큰 것인데 따라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국제 유가의 흐름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변화 폭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시점인 만큼 2월에 좀 강했던 업종을 전접 매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증권 업종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막판에 로봇 관련주도 상당히 강했는데 이런 업종을 좀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시기로 좀 해보셨으면 좀 수익률 확보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밤새 교역에 사실 3대 지수가 모두 오르다가 혼조세로 마감했던 이 영향도 다시 유가가 상승폭을 키웠다는 맥락이 좀 있겠는데 언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 개장 이후에도 아시아 시장에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들어갔을 때도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뭐 석유화학 등등등 이 원유를 원자재로 쓰는 업종의 셈법도 좀 복잡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해서는 지금 중동 한일길이 마비가 된 상황인데 섹터별 영향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그 섹터별 영향이 이게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업종 대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정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관련해서 추가적인 새로운 상황 전개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시시각각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론적으로 본다면 사실 정유와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에 따라서 뭐 평가 이익도 있고 또 어떤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데 따라서 유가 상승에 따른 1분기 단기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전쟁 발발 이전에도 유가가 조금 상승하는 면이 보이자 주가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었고 여기에 지금 3월 5일 날 개박되는 중국 전인대와 또 15차 5개년 계획 발표에서 내수
중심의 성장이 주요 안건으로 체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사실 화학 제품의 수요 성장 기대감도 사실 동시에 주가를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또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뭐 거리 증가와 또 위험 지역을 운행하는 그런 거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서 운임이 이것이 상승하는 기회로 확실히 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쟁 발발의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여기도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 및 운영비가 크게 증가할 수가 있고요. 또 중동 지역 영공을 폐쇄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정기적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수요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피해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사는 뭐 중동 국가들의 어떤 긴급 수주 물량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 호재가 될 것이고 또 간밤의 어떤 흐름을 보면 기타 국가들의 흐름을 보면 방산주의 상승이 두드렸다는 점에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최근에 미리 좀 주가가 상승한 면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실 겁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여기서 전쟁이 단기적으로 결말이 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확정 소식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화학, 해운, 방사는 오히려 이익 실현의 기회 구간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항공은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시시각각적으로 전략을 수정하면서 대응하실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섹터별 영향 요약을 해주셨는데 원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말 사이에 글로벌 IB부터 여러 기관들의 유가 전망을 한번 살펴봤는데 앞서 앵커 브리핑 통해서도 전해드렸듯 지금 결국에는 키워드, 앞서 김영재 부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키워드는 장기화, 기간입니다. 기본 시나리오, 그러니까 한 이 갈등이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면 유가가 $90까지 오를 거란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유가가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요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사실 물가가 조금 그래도 안정을 보이고 있다가 조금 최근에는 조금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연준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조금 더 늦추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만일 국제유가가 정말 $90 이상, 뭐 $100까지 상승하면서 실질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분명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시나리오별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단기적으로 끝난다면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국제유가도 다시 $60 선으로 회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군사 충돌이 뭐 한 달 이상 그렇게 되는 시기가 온다면 분명 유가는 지금 $70 초반에서 뭐 $90 후반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해협 봉쇄가 한 1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에는 글로벌 물가가 한 0.6%에서 0.7%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수치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사실 뭐 미국의 연준이 추구하는 뭐 2% 정도의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올해가 아닐 가능성도 좀 배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국내 증시는 물론 해외 증시도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것은 실적 상승치가 많이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측면에서 어떤 물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그 관찰 포인트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예단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향후 변화되는 금리 확률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만약 정말 현실화돼서 금리 인하가 시기가 훨씬 더 늦어지게 된다면 금리 인상 피해 업종으로 좀 주가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금리가 인상됐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뭐 어떤 2차 전지라든지 뭐 바이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가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논리 때문인지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간밤에는 매도세를 겪었고 가격이 내리면서 금리가 오르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데 지금은 일단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시장 반응을 좀 주시해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도 함께 엮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런 변수 속에서 수급 방향성이 좀 궁금해지죠. 2월 한 달간 외국인이 우리 시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수급 동향 안에스 캐스터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 한 달 외국인이 쏟아낸 20조 원의 매도세, 시장의 공포는 컸지만 데이터는 오히려 질서 있는 퇴장과 새로운 진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속사정을 EWI ETF의 실제 수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20조 원 매도의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우리 증시에 강력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WI의 연초 이후 누적 수익률은 무려 54%에 달합니다. 이 정도 수익이 났다면 어떤 투자자라도 차익 실현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는데요. 그래서 2월 27일 이날의 순자산 가치는 151.05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최고점 수준의 리밸런싱이 진행됐습니다. EWI는 한국 대비역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인 만큼 삼성전자 같은 특정 종목 비중이 커지면 기계적으로 팔아야죠. 종목 비중을 25% 이내로 맞춰야 하는 규정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비중은 28.4%에서 23.44%까지 내려오며 규정 준수를 완벽히 맞췄습니다. 억지로 파야 할 물량을 이제 다 사라진 건데요. 이날 외국인은 오히려 5,345억 원의 순매수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기계적인 매도 압력은 제로이고 54%라는 기록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뒤 충분한 다이어트를 마친 셈인데요. 이제는 한국 시장에 노출하려는 새로운 액티브 자금들이 다시 한국 주식을 쇼핑할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규정상 족쇄가 풀린 3월 다시 돌아온 외국인의 움직임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2월 들어서 외국인이 굉장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면 금요일에는 지금 EWI ETF, 패시브 ETF 관련해서 리밸런싱 영향이 있었고 그전까지는 좀 분석을 체크를 해보니까 액티브 자금, 액티브 펀드에서 그간 증시가 많이 올라서 리밸런싱을 했다. 이에 따른 영향이다라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리밸런싱도 끝났고 외국인도 사실 20조 원 넘게 덜어낸 거면 굉장히 많이 덜어낸 거거든요. 덜어낼 만큼 덜어냈으니 3월에는 액티브 자금, 여기다가 패시브 자금 유입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을 볼 때 실제로 유입된 시기는 3월 중하순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최종적으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크게 순매도를 했지만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2월에 매도한 액티브 외국인 매도가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아서 손절한 것이 아니고 이익을 실현하는 매도세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에도 지수는 상당히 크게 올랐다는 점도 꼭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즉 외국인 매도세가 지수 조정으로 연결되는 공식은 현재는 꼭 성립이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액티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초반부는 지금 자금 유입이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2월 매도한 자금에는 코스피가 어떤 크게 상승함으로 해서 단기 과열 판단에 따라서 매도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일부 글로벌 IB는 여전히 코스피 단기 과열을 주장하고 있어서 액티브 자금이 쉽게 매수로 전환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가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액티브 자금이 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액티브 자금이 매수세로 전환한다. 요거는 생각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볼 때 지금 시장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지금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과 또 향후 전개 과정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나타났고요. 여기에 또 수반되는 국제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 그리고 금리 인하 확률 하락 우려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신흥국의 매수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현재 코스피 PER 밸류에이션이 10배 중반 수준으로 과거 평균과 유사하다는 뭐 그런 안도감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에는 PER 배수가 지금 14배 가까이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이라는 점도 부담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하는데 우선 우리나라 수출이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되고 있어서 어떤
그리고 지금 2월 데이터가 최고 수준을 지금 갱신을 했는데 어떤 이익의 기초 체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여기에 지금 4월이면 1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도래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역대급 성장이 지금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지난주 중반까지 흐름은 일단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결국 이란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서는 다시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과거 이제 1999년부터 투자자별 이제의 어떤 매수 금액이 집계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코스피가 이제 그 사이에 4번 정도 상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뭐 닷컴 버블, 브릭스,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그리고 현재 같은 신삼저 구간인데 상승 초기에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주도하는 경향이 확실했지만 상승장 중후반부터는 개인들의 순매수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이 또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전 상승 역시도 외국인 추가 유입 없이도 추가 지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과거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고점을 좀 형성하는 주체였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 매수 종료 시점이 또 예측이 불가하다는 점. 그래서 너무 지수 자체를 낙관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올랐다 보니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장 관전 포인트도 만약에 외국인이 지금 이 이란 리스크 소화하면서 매도를 하더라도 개인이 얼마나 받아내느냐일 것 같은데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금융주를 좀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많이 올랐으니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시듯이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은 게 증권, 보험, 그리고 은행 업종이거든요. 이번 조정을 활용해서 좀 진입을 가늠해봐도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또 실적과 연관해서는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 같은 경우는 1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있는데 사실 뭐 금융지주를 포함한 은행, 뭐 증권, 보험, 금융지주는 최근에 좀 주가 흐름 자세히 보시면 뭐 실적과 주주 환원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해서 움직였습니다. 최근 4분기 실적 발표 종료와 자사주 소각 의무를 골자로 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상승 모멘텀이 단기로는 좀 사라진 점이 최근 주가 조정의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다시 매수하는 시점을 저울질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전체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율 흐름이라든지 또 이란 전쟁이 촉발된 국제유가 흐름 또 이란 전쟁 자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금융주 자체적인 재료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이제 아직 온기 배당이 기준이 지나지 않은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해당 배당일 기준일 전후로 해서 진입 시점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분기 배당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분기 배당 기준일인 3월 말 전후로 인해서 그 구간에 진입을 좀 고려해 볼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 개선 추이가 확실한 은행과 증권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지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1분기 거래 대금이 상당히 지금 크게 증가한 그런 상황에 브로커리지 수입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증권사들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저는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강세장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술적 불성을 통한 매수점 선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기 추세 구간 안에서 확실한 눌림목 시점에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본다면 지금 최근 금융 조정에는 외국인 매도가 원인이었다라는 점에서 개별주마다 외국인이 매도세를 멈추고 매수세로 전환하는 시점이 반드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구간의 매수를 고려해도 좋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먼저 관찰하신 다음에 그리고 배당락 이전 또는 1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기술적 지표와 외국인 수급 변화를 관찰하시는 복합적인 그런 관찰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